네, 안녕하십니까. 하하스 부동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니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한나라의 살림을 살고 국제적인 위상을 알리고 남북 간이 갈라진 우리 현실에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양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고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정세 쪽에 무기를 두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감세 쪽에 무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세를 통해서 복지 예산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모든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국토세라는 것을 징시하여 국민 기본 소득이라는 그런 새로운 복지 제도를 갖다가 현금성으로 지원하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이 0.17%입니다. 이걸 갖다가 1%까지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투기도 억제하고 다주택자에게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여 1주택자에 한해서 수입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임기 내 250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중 100만 호 이상은 기본주택으로 하여 장기 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10%로 높여나가겠다고 합니다. 말씀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이겠죠. 제가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보유 세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보유 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에 대해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재산이 100원인데 100원에 대해서 내가 담세하는 비율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0.17%인데 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진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제일 높아요. 미국은 아파트하고 주택이 구별이 되는데 아파트는 1.67%이고 일반 주택은 1.38%입니다. 캐나다는 0.87%, 영국은 0.8%입니다. 그리고 일본, 프랑스는 0.5% 정도입니다. 27호 단순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 세율이 무진장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부동산 세무과 비교하면은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감세 정책을 그리고 시장 중심 정책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시키고 장기 고령 1주택자 보유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5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다고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또 LTV, DTI 등 대출 규제를 상향 및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LTV는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말합니다. 내 집을 은행에 잡히면 담보비율은 몇 프로 해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내 월급을 얼마 받으니 돈을 갚을 능력이 얼마만큼 낸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LTV를 갖다가 80%까지 상향하고 또 청약제도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군필자에게는 청약가점 5%를 부여하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공급적인 측면을 보면 신규주택 250만 원을 공급하고 민간업자에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답니다. 또 원가주택을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그럽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공급하고 5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할 때는 정부의 시세대로 매각해야 되고요. 차익은 정부와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역세권 첫 집을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지 않는 선에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에 드러난 정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정책이 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방안이나 주택을 지을 부지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항상 환경성, 접근성, 편리성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때문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고 충분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주택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집을 하나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빈민가에도 빈민주택도 수요가 생기게 마련이고 아주 고가의 주택도 수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주택가격은 소비자의 어떤 부담 척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주기적인 흐름, 사이클링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항상 조정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과거 부동산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오를 때, 내릴 때, 우리가 그런 걸 잘 관찰할 때 우리가 주택을 언제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 대통령 두 후보의 정책을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답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